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13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학교에서 얼굴을 봤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등교가 연기가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부랴부랴 다시 수업을 찍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어, 일주일만 더 각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해야죠. 그쵸?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었냐면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단어를 형태적 기준,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단어를 분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어에는 9개의 품사가 존재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요. 이렇게 9개의 친구들이 있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체언을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주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주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주어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어 말고도 목적어, 보어, 심지어 서술어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체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문장에서의 몸, 주체적인 자리다. 몸과 같은 아주 핵심이 되는 어, 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 체언이 꼭 주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명사, 대명사, 수사. 딱 이렇게 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세 가지 다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요소들과 종류, 간단한 예시들만 좀 몇 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명사부터 먼저 볼게요. 명사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이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용 범위의 기준이에요, 범위. 어, 범주죠. 그러니까 명사가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지칭하는데 나타내는 것인데, 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 그 명사가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주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보통 고유명사, 보통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고유명사는 뭐예요? 고유하다. 고유명사. 보통 단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 바로 고유명사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고유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름이 우연히 같아진 것 뿐이지 그 고유명사가 가리키는 그 존재 자체는 유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설사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이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각자의 존재를, 어,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유명사다.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보통 이순신, 뭐 이런 거, 조선시대의 유명한 인물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인물들, 이런 것들은 다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선생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보통 명사는 뭘까요? 이런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요. 그쵸? 뭐 개도 당연히 보통 명사고 나무, 뭐 책상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이다.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 명사를 이런 사용 범위 기준 말고 자립성을 기준으로 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류하면 우리가 자립명사 그리고 의존명사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립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게 자립명사예요. 보통은 자립명사죠. 그 의존명사 저번에도 공부했었습니다. 의존명사는
형태적으로는 혼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말이 쓰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꾸며주는 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에서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말들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는데, 관형어의 수식이 필수적입니다. 꼭 반드시. 꾸밈을 받지 못하면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게 뭐 것. 자, 옆에는 지우고요. 것. 혹은 뭐 뭐뭐한 바가 있다 할 때의 바. 뭐뭐한 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존 명사들이죠.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존재해야지만 쓰일 수가 있다. 철수가 것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철수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의존 명사다. 그럼 의존 명사 외에 혼자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립 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두 번째는 대명사였죠.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던 건 명사를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를 대신한다. 여러분들이 글을 막 쓰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명사로 지칭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쓰다 보면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 쓰게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지칭할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크게 인칭 대명사랑 지시 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인칭은 뭘까요? 인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굴 칭한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을 칭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 뭐겠어요? 지시대명사. 사람 외에 사물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지시대명사다. 그럼 지시대명사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이제 인칭대명사가 조금 까다롭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1인칭은 화자를 가리키는 거죠. 말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1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고요. 2인칭은 뭐겠어요? 2인칭은 청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겠죠. 그쵸?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인칭은 뭐다? 화자, 청자도 아닌 제3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게, 이거 잘못 썼네요. 제3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3인칭이다. 3인칭. 그죠?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을까요? 1인칭. 나. 그죠? 나, 저, 우리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2인칭. 2인칭의 대표적인 거 당연히 너. 그죠? 그대. 뭐 당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인칭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뭐 그는 학생이다. 그는 선생이다. 이런 거요. 그쵸? 혹은 뭐 그분, 그이, 저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제3의 사람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3인칭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이 인칭 대명사, 이 대명사의 종류 같은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또 프린트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 말고도 또 특수하게 존재하는 형태가 이게 세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이런 것들이요. 미지칭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지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모르는 것을 지칭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지칭으로 쓰이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밖에 누구니? 응? 누구야? 아까 학교에 온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누구는 내가 이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미지칭이다.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누구 같은 것이 대표적인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럼 부정칭은 뭘까요? 부정칭. 여러분들 부정하면 괜히 또 X, NO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부정은 X의 의미가 아니라요. 부정,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의 부정입니다. 이런 거죠. 한자로 하면 이렇게 씁니다. NO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물에 빠졌어요.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거기 밖에 안경을 쓰고 머리가 긴 분께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칭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죠. 보통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외칠까요? 아무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나요, 아무나. 아무나 저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때의 아무가 바로 부정칭.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부정칭이다.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것이 부정칭이다. 그에 비해 미지칭은 뭐였어요? 딱 정해져 있어. 누군지는 정해져 있는데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알기를 원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미지칭이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지칭하는 것. 하지만 부정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다. 미지칭, 부정칭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기칭은요. 다시 언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문장 내에서 이미 언급된 것은요. 다시 우리 재기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예문을 보면 터무니없는 예문인데 창순이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 자기가 바로 뭐다? 재기칭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죠? 앞에 언급된 주어에서 언급된 창순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재기칭 대명사입니다. 창순이는 창순이가 잘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누가 말을 해요? 그쵸? 창순이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주장했다. 물론 주장이에요. 주장. 그쵸? 사실은 아니고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재기칭 되면서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써요? 여러분도 이러지 않나요? 지는 말하면서 걔네 맨날 지가 잘났다 그래. 걔는 지가 맞았다 그래.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저는 많이 썼는데 사실 이제 지라고 하는 말은 없고 사실은 저죠. 저. 재기칭 대명사 중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저.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는 자기죠. 자기. 그쵸? 자기. 이런 것들이 재기칭 대명사입니다. 철수는 아직 어려서 저만 안다니까, 지만 안다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기만 안다니까. 이 앞에서 이미 언급된 대상을 한 문장 내에서 다시 언급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재기칭 대명사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조금 복잡하죠. 그쵸? 1인칭, 2인칭, 3인칭, 화자, 청자, 제3자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또 이것 외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인 미지칭.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정해놓지 않고 불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칭이다. 그리고 재기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내에서 앞에서 이미 언급된 대상을 다시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이렇게 세 가지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그냥 장소, 사물 가리키는 말, 이 정도만 얘기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죠. 물론 이제 지시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지칭, 부정칭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대입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가리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장소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전환시켜서 생각하면 되니까요. 굳이 또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사예요,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다. 수사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양수사와 서수사. 둘, 셋, 다섯. 이런 것들. 서수산, 첫째, 둘째, 셋째. 양수사 말 그대로 수량을 가리키는 거, 수량을 나타내는 거. 서수산은 뭐겠어요? 차례죠, 차례, 순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서수사라고 한다. 별거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알아봤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 범위 기준에 따라서 자립성 기준에 따라서 각각 고유명사, 보통명사, 그리고 자립명사, 의존명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대명사의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칭 대명사의 경우 1인칭, 2인칭, 3인칭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수사는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는 숫자, 수 단어들을 우리가 수사라고 한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도 좀 갑작스럽게 얘기하게 돼가지고요. 수업 내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다시 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게 끝나기 전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밑에 이제 토론 게시판을 열 건데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놓을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고유명사랑 보통명사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쵸? 고유명사, 보통명사 공부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제시할 문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고유명사인지 보통명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자, 우리 사반에는 많은 에디슨들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요.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유명사일까요? 아니면 보통명사일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는 토론 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세요.